6월 21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의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계속 유치되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폐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 의회에서도 이 연폐수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치룡 시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의원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산업을 포항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면서 관련 공장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는데요. 근데 2차 전지 공장에서 이 연폐수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2차 전지 산업은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 공업용수가 한 20배 정도 투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여러 가지 전구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응급제, 양극재 생산하는 과정에 네, 소금기, 바다에 있는 소금기 같은 것이 배출이 됩니다. 네, 그거를 다른 말로 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염으로 인해서 생긴 오염수, 그래서 연폐수라고 음, 일반적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폐수에 좀 어떤 유해 성분이 있고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연폐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음, 환경부에 연폐수 규정이 어떻게 되면 위해 물질이고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네, 회사에서 배출하는 염 농도를 측정해서 3.5 미만이면 염으로 인정을 해서 그냥 배출해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에코프로도 3.5 규정에 2.7 정도의 농도로 염 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해안으로 직방류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겠네요. 딱히 규정이 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배출을 지금 하고 회사에서 3.5 미만이면 환경부에서도 오케이 해주니까 문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3.5 미만이면 배출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은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규정이 없어요. 신산업이 관계로 네. 환경부가 제재나 어떤 규정을 만들게 뒤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음, 그래서 연폐수 속에는 염도 있지만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그러한 유해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네. 코발트나 니켈 같은 규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2차 산업이 신산업이다 보니까 환경부가 그 규정을 따라가지 못한 실정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금속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바다에 직방류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음, 다른 여러 가지 MV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그 방법을 하려 그러면 공업용수와 전기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투하됩니다. 경제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직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직방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포항시 북구 쪽에 이런 2차 전지 공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연폐수가 지금 죽전 앞바다에 흘러들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남구의 블루벨리 산단에서도 연폐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블루벨리 첨단 산업단지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시제품이 생산돼서 공업용수가 배출이 되고 연폐수가 배출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네, 공장이 준공이 돼서 제품을 생산하면 연폐수가 발생해서 그 역시 영일만 내항으로 음, 직방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네, 청림이나 동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시는 거죠. 음. 그러면은 기업에서 자체 또 처리한 뒤에 영일만 바다로 방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처리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진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1차 처리는 오염 배출 업소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해안으로 직방류를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염의 규정도 환경부 규정도 없고 네, 그 연피에 섞여 있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수생 생태계의 유해 요소가 있는 물질에 대한 기준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네.
연폐수를 1차 처리해서 배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완벽한 음,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음. 이게 분해는 어떻습니까? 분해도 안 되나요? 그렇죠. 특정 유해 물질 같은 경우는 침전된 상태에서 분해도 되지 않고요. 그 안에 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측정치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면 1차적으로 배출하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네. 그 배출된 오염수를 공공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2차로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음, 이게 뭐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고 참 애매한데, 뒤따라가는 거죠. 네. 방류 지점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류가 블루벨리 산업단지에서는 연폐수 방류 지점이 아마 영일만 4항이라서 신항만족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거기가 블루벨리 산업단지에서 13.5km 떨어진 바닷가인데요. 그러다 보니 청림이나 제철동, 동해에 있는 어민들, 들은 수생태계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정말로 직방류를 하고 싶으면 영일만 4개가 아닌 외해로 관을 묻어서 하라는데 포항시가 엄두가 나지 않죠. 그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면 이 연폐수에 대한 포항시 입장 어떻습니까? 포항시 입장은 과거 50년 동안 제철 산업으로 먹거리를 이어왔습니다만 향후 50년, 100년은 2차 전지가 먹거리라고 하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포항시도 되게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저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공공폐수 처리장을 신설해 달라. 그다음 규정을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러면 법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당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오픈하겠다 하는 방침은 서가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오늘은 이 연폐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박 의원께서는 오천읍이 지역구셔서 뭐 철강공단과 SRF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하셨죠. 그렇습니다. 악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오천에 들어와 사시고 환경국 공무원들도 오천 인근에 제철동이라든가 해서 원룸에 입주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F 대책 문제는 저희들이 오천원미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좀 해줬고 대신에 동일한 조건이 2035년에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이전을 약속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네. 그것이 다른 말 에코빌리지라는 모든 기초환경시설을 직접하는 시설을 하겠다. 그것이 내년 2025년에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굳게 믿고 행정부에 도움을 줘가며 서로 돕고 모범적인 답안을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주시죠. 2차 전지가 포항의 먹거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만 쫓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경제와 환경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산업도 발전하고 그에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박치룡 씨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